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하고 5월 25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문화의 힘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못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자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평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던 부분인데, 좀 계기가 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냥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는 많은 상상력이 포함된 내용이고, 현재의 풀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리다 맞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다른 부분에 서 생각이 덧붙여진다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더라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재미 반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생각의 지평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뭐죠 카라콜룸 하이웨이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답글을 주셨는데 이 답글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여기 쓰신 분은 저희 성함을 사람 이름인 것 같아서 봤더니 지금 키르기스탄의 유력한 정치인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치인이 이렇게 한글로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상에 답글을 다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쪽에 관련된 분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경험이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내는 의견에 이를 더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자, 카라라는 단어는 현지에서 검은 맞죠? 힘센, 튼튼한, 용맹한. 그리고 2차적으로 최고, 최상, 신성한. 자, 그러면 카라콜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카라콜럼이 가지는 의미, 또 지난번에 깜빡했는데 몽골에서도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 이름이 카라코름이죠. 그게 우리 가야의 이름까지 이어져 있다. 뭐 그런 거는 우리와 중앙아시아가 끈이 있다. 뭐그 정도 주장을 한 셈인데 그것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저도 예전에 이걸 보고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보이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환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빠. 예. 국수주의라는 단어도 있죠. 예.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뭐 거꾸로 해석하면은 환단국이랑 우리 고대 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감을 가진 세력이 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소위 뭐 성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곡이 되죠.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뭐 확대하고 싶은 건 확대하고 우리 삼국 사기만 보더라도 나라가 전쟁에서 된통 비참한 패배를 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전 세계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감출 건 감추고 과장하고 싶은 건 과장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숫자 같은 거 바꾸는 거야 뭐. 자, 그런 면에서 옛날 게들이 다 필사가 된 자료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사기도 없고. 그러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차용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 의식이죠. 우리에 대한 궁금함,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궁금함. 그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죠. 현황 파악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료라도, 조그만 사료라도 그게 99가 거짓말이고 1%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파헤쳐야죠. 연결시켜 보려고 해야 되겠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고대사에서 사료잖아요, 사료. 응? 채로 그르고 밤새 걸러서라도 쓸만한 게 하나 나오면 찾아야 되는 게 도리죠. 이건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의 상상을 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한국사에 있어서. 그 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틀을. 그거는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나무 위키 여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예, 특히 외국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 역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는 이런 게 아주 심해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예, 새삼 느낍니다. 예. 자, 도자 볼게요. 도자 보면은, 이게 저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에 머리에 수, 쉬엄쉬엄 갈 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체계화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기반에 올려놓은 건데 사상 누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숫자다. 머리 숫자라는 걸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머리 두자를 많이 쓰지만 저기 머리 숫자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그다음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 밑에 받침으로 많이 쓰이죠. 한자에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자, 머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형성문자라고 했어요. 형성문자라고 하면은 하나는 발음, 하나는 뜻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숫자를 갖다가 발음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아마 나중에 저게 두자로 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거는 뭐 시합 발음이 들어가게 읽어요 지금도. 근데 나중에 저게 두자로 차용이 됐기 때문에 저게 두다. 그래서 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용 중학교 어문회 급수는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용 한자니까 이건 쉬운 한자예요. 근데 그 뜻풀이는 일단 저기서 쉽지 않죠. 머리가 쉬엄쉬엄 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서로의 의미와 의미를 차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다. 추상성인 걸 강조하기 위해,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회이 문자가 돼야 돼요. 여기 또 보면은 뜻을 나타내는 착과 음을 나타내는 수가 합쳐서 형성자이다. 그 다음 뭐 어려운 말 적어놨죠.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다만 착과 머리의 조합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그런지 길을 가면서 잘린 머리를 들고 가는 의식, 즉 회의문자라는 괴상한 일설로 나눈다. 이렇게 희한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 보다가 이걸 보게 돼서 이게 영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회의문자라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니까. 그러면 쉬엄쉬엄 가는 거 하고 머리가 움직이는 거 하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길도자가 됐는데 사실 길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로 우리 훨씬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때 부분적으로 했던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머리 숫자하고 쉬엄쉬엄 갈 착인데 이 두 개가 붙어서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게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전에 나무 위키에 그런 설명이 붙은 거예요. 저는 알겠거든요. 제가 설명 조금 보태드리면 한국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도라는 뜻이다. 길이다. 도. 선인이 갔던 길이다. 그러면 도가 맞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를 아십니까? 옛날 성인, 우리가 엄청나게 존경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갔던 길이다. 그러면 그걸 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이 한시가 있습니다. 번역이 많이 알려져 있죠.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게 눈밭에 처음 걸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 때, 우리가 주어진 껍데기를 깨고 나가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 참 좋은 단어죠. 깨어내고 껍질을 깨고 안다. 깨서 알게 되다. 깨달음이에요.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길을 어려운 길을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인이 우리를 인도한 길이 있어요. 발자국을 남겨놨어요. 후세가 따라갈 수 있게. 그게 도예요. 자, 그 말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는 머리 숫자만 이해하면 돼요. 머리 숫자. 수를 볼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한자가 중국 것, 뭐 한글은 우리 것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동양인의 정신의 집합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이족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중국 사람도 인정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글 가리지는 않아요. 이게 한글로 해석할 때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머리 수인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중요해요. 그럼 이해가 돼요. 왜 머리가 먼저 간 길을 눈길을 걸어가는 게 왜 길도냐? 그게 중국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우리는 돼요. 이제부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를 뭐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의 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산 이름 중에 이런 산이 많다. 마이산 아시죠? 마니산 강화도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게 마이산이고, 최근에 가야에 아라가야에 옛날 왕들의 무덤이 있던 곳은 말이산이었어요. 말이산.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동네 옆에 가까운데 산 이름이, 이거는 지도에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마리산이에요. 마리산. 말이란 지명도 있죠. 자, 제가 저런 말씀 소개드리면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책 중에도 몇 번 나옵니다. 조선시대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는 머리산이다. 머리다. 즉 머리는 우리 지금의 머리의 머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의 머리는 머리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령스러운 산들이에요.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잖아요. 거창하게. 그죠? 만리산에서, 점성단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나 더 거창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산이 마리산이고 머리산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지만 그게 머리라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지적을 했고, 저는 그게 크게 동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설명이 되니까. 웬 놈에 이런 산이 많냐?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산이 우리 머리하고 같은 거다. 그때 머리는 지금의 안에 뇌가 들어있는 이 동그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갈 가까운 그런 의미의 머리다. 그냥 단지 그림만 가깝다는 게 아니라 통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그 머리가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 머리 숫자는 이런 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제사장, 인간의 모임 중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누가 이기서 머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냐? 머리가 누구야? 영어로도 그렇죠. 헤드라고 그러죠. 헤드. 우리 팀 1인자 헤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머리란 말이 있고 대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서 저게 다르게 의미가 다르게 쓰였을 수 있어요. 같은 걸 의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존댓말과 보통말 같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보게 돼요. 그 비슷한 사례가 입이었어요. 입이 있고 아구가 있어요. 우리 아구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구는 입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귀라는 물고기가 있죠. 입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거기가 악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높은 표현, 낮은 표현일 수도 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하나 더 귀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을 어귀에 장성이 있다. 어귀가 어디서 왔을까? 한자일까? 아니에요. 아귀의 다른 느낌의 말이에요. 어귀. 마을 입구라는 뜻이에요. 입구. 마을의 입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리 들어오면 마을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머리는 되게 조심스럽게 쓰든 높은 곳에서만 쓰든 말이 아니었을까. 입도 그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도 다 하나씩 머리를 가지게 됐지만, 그래서 이것은 문자 시대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적인 존재다. 제사장이다. 우리 당군만 하더라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정일치 사회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통치도 하고 그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전의 사람이에요. 머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도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초입을 말씀드렸는데 저 머리, 말이, 마이가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우리 역사에서 뭐 상고사니까 증거로 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인 증거로서
그것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도자를 중국 사람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말과 한자와의 관계, 우리 상고사의 깊이, 그까지 동시에 일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네. 자, 볼게요. 자, 저는 이 말이, 이 머리, 이걸 누구라고 칭하고 하냐면은, 우리의 아주 옛날 이야기에는 여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때는 여인 왕국이었다. 여자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가 사회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던 시절이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남은 흔적 기준입니다. 대표 주자가 마구예요, 마구. 보통 마구 할멈이라고 그러죠. 네, 그가 대표 주자고 거기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던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미음자가 같이 따라다니지 않는가. 다른 몇 개의 더 유사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짙게 오실 거예요. 자, 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고 할멈, 삼신 할매가 있죠. 삼신. 예. 우리 동양에서 세 개면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 삼신 할매, 보통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사람이죠.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고 할멈은 초능력자로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는 것으로 많이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자. 예. 거기에서 파생됐을 거라고 보는, 이거는 글로벌해요. 우리 뿌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올라가다 보면 다 만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죠. 예술과 과학은 올라가면 만난다. 저 100% 동의가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만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서양 문명에서 최고의 여자 이름이라고 그러면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그게 이제 메리로 보통 이름 많이 지어주죠. 갔죠. MA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지리산 같은 큰 산은 산신령이 여자였어요. 천왕봉에 있는 마고산. 옛날에 다른 큰 산들도 산신령이 여자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옛날에 제사장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성문할망도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어낸 사람이 할머니죠. 여자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일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나쁜 일, 우리한테 무서운 사람, 우리한테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여자예요. 마마. 예, 얼굴 엉는 병 아시죠? 천년두. 그 한자를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마, 말맞자. 이게 형성문자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말맞자, 즉 발음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마자, 앞에 여자, 계집녀가 붙었죠. 여자라는 거예요. 마마. 이 마마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할망, 마고할멈, 삼신할매, 마리아, 메리처럼 이 마마도 여자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상간 마마도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성별이 옅어지기 시작하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도자는 회의 문자다, 형성 문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그 옛날부터 머리라고 읽었다. 도자가 생기던 그 시절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머리라는 것은 여자를 뜻했다.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 문자다. 예. 즉 우리의 그 제사장, 그 유명한 제사장, 지금의 느낌의 마고 할멈도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갔던 길, 우리한테 제시했던 거. 그러니까 큰 힘이 있었고 그 이후 동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 그게 성인이다. 그가 갔던 길, 그걸 따르고자 하는 길, 그게 바로 도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이제 뭐 소위 민속적인, 민속 문화적인 요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고 체계로도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은 삼성궁이라고 이제는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내용과 무관하게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까지 가실 길이라면은 지리산 관광 코스 물론 하루가 며칠이 걸려도 다 못 돌아볼 수 있는데 꼼꼼히 보면은 꼭 한번 챙겨 보셔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 선도죠, 선도. 우리 전통의 도를 연구다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안에를 삼성궁이라고 세 사람의 성인을 모신다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게 상당히 넓어요, 이 지역이. 이 지역 보시는 부분은 삼성궁 영역이고 마고성 영역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마고성을 우리 민족의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마고성이잖아요. 자, 그게 여러 가지 추정컨대 카라라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단어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한반도 남단 끝까지 남아있는데, 그게 일본까지 건너간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는 경로는 뭐냐, 마고성의 일파가 건너왔던 길을 따라서 그 단어도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경과를 사실로 믿고 계신 분들이 사는 곳이죠. 여기도 몇 년 전에 세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뭔가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영상을 보다가 캡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예. 이게 보면 변산에 가면 바닷가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중요한 항로였다고 합니다. 예, 중국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뭐라고 할까, 사당이 있어요. 신당 같은 게 바닷가에 절벽 위에. 거기가 변산 수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수성당을 관할하는 신이 누구냐? 여기 보이는 뒤에 있는 할머니예요. 계양할미. 네. 이름이 계양할미예요. 지금도 이 앞에 사당 앞에를 파보면은 그때 제사 지내는 게 다 나와요. 일본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에 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인천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인천에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지금 이제 아라뱃길, 운하 옆에 가면 계양산이라고 있어요. 한자 여기 있죠. 그래서 뭐 개수나무, 회양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가 한강 하구 쪽이고 옆에 수로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 지금 백제시대, 한성 백제 시절에 산성터도 있어요.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곳일 거예요. 강화도 한강 하구는 우리하고 중국 본토, 그 당시는 이제 저기 지금 발해만 유역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내부 교통방이, 수상 교통방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도 계양 할미의 사당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확대 적용해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마라는 단어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저거는 진짜 여기서는 저는 저 뿌리가 마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고 내지는 머리하고, 그게 혼용해서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마고라고 봐요. 마고라고. 그 흔적이 마마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상간마마. 아까 마마자는 보면 한자로 적잖아요. 한자로 적는데 여자예요, 여자. 예? 저는 이걸 우리 예전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는 마마를, 예, 대감 마님이잖아요. 안방 마님도 돼 있죠. 원래는 마님, 제가 봐서는 여자예요. 마고 할머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남자까지도 막 쓰게 된 거예요. 고귀하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성별의 구분은 되게 옅어진 거죠. 최고의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좀 과잉이 돼 있죠. 안방 마님. 예, 그 다음 대감 마님, 상감 마마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감 마님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 예. 대감 마님, 저는 대칸이라고 봅니다. 대칸. 왕 중의 왕, 대칸. 예, 대칸 마님. 왕 중의 왕에다가 마고예요. 엄청난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왕을 부르려면은 대감은 대감이잖아요. 장관인데 대통령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상감이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높은 상자를 붙인 거예요. 상자. 뭐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원래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칸이다. 칸 중에 칸, 즉 칭기스칸 마마예요. 예.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상간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당군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하, 우리 어릴 때 신하로 배웠지만 지금 고조선이 역사화돼 있죠. 중국 문헌에도 나오잖아요, 고조선이. 뭐 여러분 아시죠? 조선이라고, 그때도 조선이고 지금도 조선이고, 단지 현재 조선과, 현재라기보다는 얼마 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 역사화 됐잖아요. 근데 그 역사화 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역사학계 노력은 저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보면 이런 왕들이 있었고 저런 당군들이 있었고, 당군이 이제 왕이라는 호칭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진 사료를 탈탈탈탈탈 다 털었으라도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서에서의 나오는 내용조차도 넣지 않고 있죠. 예. 그 실마리를 버리는 거죠. 자, 어느 순간 되면은 마구 할멈의 역사화도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제가 감히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단지 어디 있는 사학자들 분명히 있어요. 있고, 단지 숫자가 적어서 주류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렇게 바뀌는 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독지가가 그 떠있는 학자들한테 학교에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거기다가 단 몇 억의 연구비만 주더라도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네. 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투성이, 오류투성이인 내용들을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글로벌한 부분이다. 예. 그 보이거든요. 찾다 보면 다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겁니다. 자, 서양 이름 속에 마구. 이게 한쪽은 동양으로 갔고, 하나는 동쪽으로 갔고, 하나는 서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쪽에 갔더니 지난번에 카라치가 있더군요. 서쪽으로 간 거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탄생에 영향을 준 게 분명해요. 예. 기독교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나 초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즉 파미르 고원부터 해서 서쪽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들의 흔적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지금. 그리고 그것들은 마고 성이라는, 마고가 옛날 살았을 것이라고 봐지는 그 중앙아시아 어디에 에서 흘러나간 거예요. 그쪽으로. 자,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죠. 마고라고. 메기, 메간, 마가레트,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어요. 마고스, 마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마기는 동방박사를 의미했어요. 마기가. 동방박사. 의미가 크죠. 네. 유력 인물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마고랑. 저기서 나와서 마고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동방계 제사장의 이게 매직이나 매그니파이, 좌석, 매그니피센트 이 들어가는 매기도 그 단어의 유래가 그렇다. 동방계 제사장이다라고 위키피디아에 돼 있어요. 응?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와서는 마구, 예? 마리, 마마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전국의 지명을 찾으면은 마고 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머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마고 성만 갖고 찾은 거예요. 예. 이건 공식적인 거고 찾으면 더 나옵니다. 예. 공식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거. 저도 일단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하나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마고 성이라고 부르는데, 마고 산이라고 부르는데 지도에는 없는 거. 예. 그런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좋은 걸 절대자 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구 할멈, 아까 천년두 마마였죠. 저는 이거하고 마귀 할멈도 상당히 가깝다고 봐요. 이거는 완전히 제 상상입니다. 마귀나 마구가 마귀 할멈 어디서 나왔을까? 마구 할멈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마구 할망으로 적으면 되게 친숙하게 들리고 마귀 할멈으로 하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됐죠. 네. 자, 그래서 도라는 걸 해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 중에 한 갈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원류다. 예. 그 머리 숫자는 우리는 머리라고 읽는다. 그 머리는 마고 마마하고 가깝다. 지금도 흔적이 만이산, 마이산, 말이산 이렇게 남아있다. 예. 그 위대했던 여성 지도자.
세계사적급이죠. 우리아마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서양에 아까 이름 남아있는 거 보이셨죠? 다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 그 외에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는 마구만 이야기해서 그래요. 즉, 전 세계 문명의 시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자료만 본다면. 물론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반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틀 자체는 가능한 틀이라는 정도의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그게 도예요. 세상이 처음 열렸을 때 그게 마고 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외국 사람도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네. 마구가 있던 성이니까. 예, 이름이 같으니까. 그의 세상을 주창했을 때, 세상을 이끌었을 때, 그 마구가 여성 지도자가 갔던 길,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게 도다. 자, 머리 숫자라는 거기서 출발했죠. 머리. 자,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도 보면 참 재밌어요. 길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길다에서 왔어요. 길다. 긴. 그게 길이에요. 길은 보통 길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길들이다가 있어요. 길들이다. 길들이다는 말이 상당히 재밌어요. 마고가 갔던 길. 네? 또는 마고의 뜻에 우리가 길들이다. 우리가 동물을 길들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길들이다, 동물을 길들이다? 친숙하게 한다? 그거 말고 길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길들이다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뒤에 나온 말일 거거든요. 길이라는 것보다는. 또는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길이 가진 뜻을 또 이해를 하게 돼요. 뭐냐? 사람의 뜻을 쫓는다고 했을 때 길들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길이, 사람이 가야 할 바, 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동물이 이해하게 만든다. 그게 길들이다예요. 사람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도리라는 게. 그럼 도리란 말 안 써서 도리가 없어요. 그죠? 그 도리를 개나 가축이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어느 정도. 그게 길들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도자를 썼을 때는 이미 수양의 의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갔던 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그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길들이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길들임을 당하는 거예요. 머리를 쫓아서, 마구를 쫓아서, 그 신성한 누군가 제사장을 쫓아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그걸 한야로 만들어 놓은 게 도예요. 그래서 이 최치현의 날랑비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 옛날에 선사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미 신령이잖아요. 산신령 이야기거든요. 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라고 돼 있죠. 실로 곧 삼교를 포함한다. 그때 뭐 불교, 유교, 뭐 그다음 도교였을 거예요. 당시는. 자, 이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삼교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을. 그게 오늘 말씀드린 그 도예요. 왜? 훨씬 이전이니까. 단군보다 이전이란 말이에요. 단군으로 오면 이미 남자가 주인공이 돼 있잖아요. 리더가. 근데 마고의 시절에는 여자가 지도자였거든.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